노화라는 게 이렇게 꾸준히 직선 곡선 그래프처럼 일어난다고도 하는데 계단식으로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 말인즉슨 될 때 다른 나이에 비해 뭔가 더 폭삭 늙을 수 있다는 거죠. 처짐이 관찰되고 나이 드는 게 보이죠. 그러면 제가 경험적으로 느꼈던 생각하는 시기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뭔가 요새 턱선이 좀 날렵해 보이세요. 아니 PD님이 그걸 느끼시다니? 무던하신 PD님도 피부과 촬영을 계속 하시니까 이제 보는 눈이 좀 생기셨나 봅니다. 진짜 뭐 하셨어요? 네, 저 한 2주 전에 울세라 받고 왔습니다. 원장님도 이것저것 은근히 많이 하시네요. 뭐 엄청 하지는 않지만 손님들 입장을 체험해보기 위해서라도 하나씩은 다 받아보는 편이에요. 근데 일단 30 넘어가니까 확실히 좀 처지는 느낌도 들고요. 저 3년 전 사진만 봐도 지금이랑 좀 다릅니다. 원장님 그러면 노화는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계속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게 맞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세포가 몸에 다 있고 분열을 하잖아요, PD님. 그래서 세포 분열을 몸에서 할 때마다 세포들이 분열할 수 있는 그 수량의 한계가 텔로미어라고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분열될 때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거 다 쓰고 나면 더 분열을 못하죠. 근데 노화라는 게 이렇게 꾸준히 직선 곡선 그래프처럼 일어난다고도 하는데 계단식으로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2019년도 말에 미국 스탠포드 연구진들이 네이처 메디슨에 게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다양한 연령의 실험 참가들을 많이 모아서 피를 뽑아봤을 때 34살, 60살, 78살 참가들에 의해서 노화 관련 단백질 수치가 유독 되게 확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34살, 60살, 78살이 될 때 다른 나이에 비해 뭔가 더 폭삭 늙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우리가 노화를 100% 다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불변의 진리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주의 깊게는 볼만한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도 한번 이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34살에 가까워진 만큼 뭔가 최근에 이전보다 많이 늙어간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긴 합니다.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엄청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눈 밑에 지방도 좀 볼록해지고 턱 라인도 약간 뭉툭해지고 그래서 울세라도 받은 거고요. 또 저희 부모님들만 해도 50대 때만 해도 그래도 40대 때와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몇 년 전 사진이랑 비교했을 때 좀 큰 차이가 나시는 거예요. 그때가 60살 근처였던 걸로 기억이 나긴 합니다. 아무튼 객관적으로 이런 자료들 말고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도 살다 보면 거울 봤을 때 뭔가 나 왜 이렇게 늙었지? 왜 이렇게 폭삭 사갔지? 하고 그런 느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피부 좋다고 생각하고 따로 관리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갑자기 내가 막 늙어버렸어. 이런 분들은 이제 피부과 오시게 되면은 뭔가 되게 슬퍼하시고 권유해 주신 것도 잘 따르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만큼 본인도 그 변화를 느끼신 거죠. 그럼 그런 시기가 진짜 있는 거겠네요. 경험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방이라. 사실 나는 35살 때쯤 얼굴이 망가질 테니 34살 때부터 울살을 해야겠어. 이런 거는 뭐 예측도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기 때쯤 뭔가 얼굴이 조금씩 변한다 하는 느낌이 들면은 빠르게 도움을 받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그런 시기들은 네. 언제가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경험적으로 느꼈던 생각하는 시기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노화랑 피부는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생기지만 여성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시는 만큼 여성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여성분들이 노화를 체감하고 피부과로 오시는 경험을 제가 해봤을 때 첫 번째는 30 중반입니다. 20대 때는 별다른 관리를 크게 안 해도 티가 안 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점점 30이 돼가면서 달라지는 게 느껴지다가 30 중반쯤 되면은 보통 여성분들은 누구나 본인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좀 슬프지만 일반적으로는 느끼는 것 같긴 합니다. 이때 피부과에 처음 입문하시는 경우도 많죠. 그럼 그때는 뭘 받으면 좋을까요? 사실 때 객관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요. 20대 때 비해서 얼굴이 살짝 처지고 잔주름이 살짝 눈에 띄는 정도? 당장 나타난 증상을 막는 데는 울세라 써마지 같은 리프팅 레이저나 간단한 보톡스 주사가 괜찮고요. 당장의 증상이 아닌 더 늙는 걸 막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는 리쥬란이 도움이 되죠. 두 번째는 임신 출산 이후인 것 같아요. 이게 30대 중반보다 선행할 수도 있긴 하죠. 이때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막 머리가 조금 빠지기도 하고 얼굴에 없던 색소가 끼기도
바뀌기도 하고 체형 변화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자존감도 좀 떨어지고 심한 경우 산후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호르몬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전과 비슷하게 회복이 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는 이전만큼 가역적으로 돌아가지 못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어머니들께 참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피부과라는 게 저는 몸이 아닌 마음을 치료하는 곳이라는 생각도 가끔씩 하는데요. 뭐 내 외모로부터 생기는 걱정, 불만, 스트레스가 해소되었을 때 기쁨도 무시 못하게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 이후 생기는 색소 같은 경우는 호르몬으로 인한 경우 때문에 기미가 많고요. 재발의 가능성도 있지만 색소 레이저를 통해서 일단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출산 후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도 이런 색소 레이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0대 중반 전후인 것 같습니다. 그간 내가 나쁜 생활 습관, 뭐 보습을 안 한다던가 선크림 안 발라도 괜찮았었는데 사실 괜찮지 않았었죠. 근데 그게 티가 안 나다가 이런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한 노화들이 이때쯤부터 눈으로 봤을 때 많이 나타나서 나는 피부 좋으니까 괜찮아, 뭐 안 해도 괜찮아, 조금 방심하시던 분들이 얼굴 변화에 슬퍼하며 피부과를 찾는 시기가 이때쯤인 것 같아요. 색소도 끼고 경우에 따라 남들보다는 조금 깊은 주름이 빠르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40대부터는 내가 내 얼굴에 좀 더 신경을 써주냐 안 써주느냐에 따라 외관상 동년배 사이에서 조금 어려 보이고 늙어 보이는 정도가 제법 유의미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드릴 만한 시술은 사실 30대 중반 피부과를 찾았을 때와 비슷하긴 합니다. 울세라 서마지 같은 리프팅 레이저는 늘 도움이 되고요. 보톡스도 되게 괜찮고 리쥬란도 괜찮은데 이때쯤 되면은 아무래도 색소가 좀 더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소 레이저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30대 중반에 비해서 샷수라던가 횟수가 조금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번째는 폐경기 이유입니다. 50대 초반 중반 전후에서는 이런 처짐이 더 심해지고 얼굴 볼륨이 좀 더 꺼지기도 하거나 눈가나 입가, 팔자 등등 이런 단순한 시술로는 해결이 좀 어려운 자글자글하거나 깊은 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사실 20대, 30대처럼 내가 보이고 싶다는 욕구는 좀 내려놓는 게 스트레스가 없긴 한 것 같아요. 본인 나이나 동년배들에 비해 어려 보이면은 충분히 행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쯤이면은 상안검, 하안검, 얼굴 거상 등의 수술도 괜찮을 수 있지만 나는 좀 늙어 보여도 수술은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분명히 많죠. 그럴 때 시술이 도움이 되고 이때 시술에는 어떤 게 도움이 되냐면은 그간 제가 말씀드렸던 리프팅 레이저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약간 피부가 얇으면서 볼륨이 없는 분들께는 콜라겐 부스터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주베룩, 스컬트라, 울트라콜과 같은 것들이죠. 이런 애들은 자연스럽게 볼륨을 주면서 입과 눈가 같은 자글자글한 주름에 대한 해결책도 될 수 있습니다. 서바지 같은 고주파 시술도 괜찮고요. 그런데 볼륨이 없는 건 아니라 얼굴에 조금 볼륨이 많은데 신부가 처지는 스타일의 분들께는 아까 말씀드렸던 울세라라던가 아니면 인모드 아니면 실리프팅을 추천드립니다. 되게 네.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네요. 남성분들은 네.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될까요? 언제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남성분들 손님도 있죠.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여성분들보다는 좀 둔감하시다 보니까 직접 노화를 체감하시고 필요성을 느껴서 찾아온 경우는 아무래도 전체 남성 중에서 자기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한 상위 25% 정도인 것 같은데요. 한 4분의 1? 이런 분들이야 꾸준히 오시면 한 50% 중위권인 분들도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찾아온 시기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밑에 50%는 평생 피부과 안 오세요. 남자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받으면 좋지만 본인이 피로를 못 느끼면 또 쓸데없는 게 미용이기 때문에 억지로 권하지는 않죠. 아무튼 남자분들이 보통 노화를 느끼는 첫 번째 시기는 한 30 중반에서 40대 초반인 것 같습니다. 보통 남성분들, 여성분들 다르시잖아요. 남자분들은 거울 보시면 나 정도는 괜찮지 생각하고 여성분들은 거울 보시면 여기 왜 이렇지 하고 생각하고 조금 그런 경향의 차이 있는데 남성분들의 기본적인 그런 성향에도 불구하고 30대 중반, 40대 초반이 되면은 젊었을 때와 다르다는 것을 둔한 본인들도 약간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짐이 관찰되고 나이 드는 게 보이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입문하기에는 리프팅 레이저 시술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톡스나 스킨 보톡스 같은 주사도 사실 괜찮은데 남성분들은 또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은 한 번 왔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프팅 레이저가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런 시기는 남자 한 50대, 60대인 것 같아요. 이때는 처짐도 처짐인데 색소 때문에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뭐 검버섯이나 잡티 흑자들이 끼어서 본인들이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서 올 수도 있지만 좀 딸이 나이가 차거나 아니면 옆에서 못마땅해하는 아내분들이 못 봐주겠다고 손잡고 데려오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색소 레이저를 추천드립니다. 얼굴에 잡티와 점, 검버섯을 점 빼는 CO2 레이저로 긁어내는 것만으로도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만족도는 보통 높으신 편이에요.
원장님 그러면 지금 네. 시술들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게 노화가 피부과 시술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 습관으로 예방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그거야 당연하죠. 늘 말씀드리다시피 예방이 치료보다 쉽고 효과도 강력합니다. 예방은 근데 어떻게 하느냐? 맨날 제가 이야기 드려서 이제 좀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좀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정답인 걸 어떻게 합니까? 피부 자체로 오는 자극, 자외선 마찰 건조를 줄입니다. 선크림을 잘 바르고 세안을 과하게 하지 않고 보습을 잘 해줘야죠. 그리고 피부 자체 말고 몸에서 피부로 가는 자극,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운동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주고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요게 노화를 막는 최고 예방이자 치료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거를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보고 있다고 바로 끄덕끄덕 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깨닫는 게 있어야 생활 습관도 변한 것 같습니다. 피디님도 담배 안 좋은 건 아시잖아요. 네네. 근데 뭐 제가 담배 안 좋으니까 끊으라 하면 바로 끊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저도 그래서 당연히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도 드리고 알지만 길게 잔소리는 안 하고 못하죠. 시청자분들 다 뒤로 가기 누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사람은 늘 닥쳐서 해결하는 게 본성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피부과가 먹고 사는 게 아무튼 오늘 노화가 느껴지는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시점별로 평균적으로 받아볼 만한 시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노화가 느껴졌다 싶고 그것이 본인한테 스트레스를 제법 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시술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술이 모든 것을 다 돌려줄 순 없겠지만 내가 30만큼 늙어버렸어도 또 시술을 통해 10만큼만 어려지면 또 기분 좋고 행복한 게 사람 심리거든요. 물론 생로병사는 자연지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는 말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상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